여러분, 저는 한국에 왔고요. 제가 이렇게 소근거리는 이유는 여기는 저희 시댁인데 시부모님들이 다 주무세요. 식기 전에 왜 한국에 왔는지 좀 설명을 하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력으로 아토피가 되게 심한데 숙면이 되고 나서도 엄청 심해서 계속 알아보다가 듀피젠트라는 아토피 신약 주사가 나왔대요. 근데 그 주사는 2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주사인데 그걸 맞으면 안 간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이신 분들이 되게 추천을 해서 그거를 알아봐서 맞으려고 제가 9월에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맞을 때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근데 아토피 중증 환자들은 나라에서 보험 처리를 해줘서 10%인 7만 원에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맞아야 되니까 한 달에 14만 원을 내고 2번을 맞는 거죠. 근데 그 중증 환자의 기준은 사이폴N이라는 면역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3개월 이상 먹어도 아토피가 계속 심한 경우 이제 중증 환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도 되게 심했어서 코로나 때 그 사이폴N이라는 약을 처방받아서 1년 넘게 먹어왔다가 계속 먹다가 중단하고 먹다가 중단했는데 어쨌든 1년 넘게 먹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당연히 중증 환자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1년 넘게 사이폴N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먹었는데 그럼 저는 바로 그 듀피젠트라는 주사를 맞을 수 있냐? 왜냐면 그 당시에 아토피가 진짜 엄청 심했어요. 대학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3개월의 기준은 오늘로부터 바로 앞 3개월 이상을 먹었어야 된다. 근데 제가 9월에 대학병원에 갔다고 하면 제 마지막 처방이 3월 이랬던 거예요. 맨날 제가 먹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3개월을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듀피젠트를. 저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 9월에는 진짜 듀피젠트가 듣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심해서 그 스테로이드 약으로도 막 2알씩 먹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3개월을 더 먹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심한 상태로 어떻게 3개월을 보내나 그랬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죠. 지금이라도 3개월을 기다려서라도 사이폴N을 먹고 12월이 돼서 주사를 맞는 게 최선이다 해서 3개월을 처방을 받고 그 3개월 동안 약을 먹어서 기다려서 이제 12월이 돼서 그 주사를 맞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선생님이 사이폴N만 처방을 해준 게 아니라 그 사이폴N이랑 이 프로토픽이라는 연고를 같이 처방을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얼굴이 엄청 심했었어요.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엄청 따갑다고 하셔서 그 로션이랑 섞어 바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로션이랑 섞어서 얼굴에 바르니까 진짜 놀랍게 얼굴은 진짜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은 막 진짜 아토피가 심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 얼굴 같죠? 그때는 진짜 목도 진짜 심하고 목이랑 여기 눈가 그리고 아무튼 얼굴도 진짜 심하고 이마도 진짜 심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약을 바르고 나서부터 얼굴이랑 목은 진짜 괜찮아져서 사실 그 마지막 3개월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살만했어요. 그 후기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주사가 엄청 아프대요. 그래도 그 주사를 맞고 아토피가 괜찮아진다면은 빨리 맞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9시 반에 예약을 해놔서 내일 대학병원을 갑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한국은 3일 왔거든요. 짧게. 그 온 이유는 이 주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 주사에 대해서 좀 남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해외에 살고 자주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주사 맞는 거 말고 먹는 약이 있대요. 그거는 올루미언트라는 약인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처방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복용해보는 게 어떠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신혼이잖아요. 내후년에는 이세를 준비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마더케어라는 전화 상담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뭐 임산부들이 궁금한 거를 전화로 상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아토피 때문에 듀피젠트랑 올루미언트 둘 중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임신 준비 기간에 둘 다 상관이 없냐 여쭤보니까 듀피젠트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나오는데 올루미언트는 그 동물 실험에서 임신 기간에는 부작용 그런 게 있다고 나온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듀피젠트로 맞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날짜를 맞춰서 맞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근데 저 마음도 처음부터 듀피젠트를 맞고 싶어서 대학병원에 온 거기 때문에 저 마음에서도 듀피젠트를 맞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대학병원 선생님도 올루미언트가 듣는 사람이 있고 듀피젠트가 듣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너무 복불복이고 먹거나 맞아봐야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듀피젠트를 맞았는데도 아토피가 계속 심하면 올루미언트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3개월을 또 사이포렌이라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올루미언트라는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듀피젠트랑 올루미언트 중에 듀피젠트를 맞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더케어 있잖아요. 전화 상담을 했는데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저출산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임신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되게 친절히 알려주시고 이것저것 임신 준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들도 많이 해주셔서 되게 든든했고 혹시 임신 준비 중이신데 매번 산부인과에 가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약물에 관해서 막 검색을 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모든 약의 부작용을 알고 있진 않으시니까 내가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데 이 약을 복용해도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마더케어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무사히 가서 맞고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을 갈 준비를 다 했고요. 이왕 남겨보는 김에 저의 그 피부 상태를
좀 기록해보자. 아침에 다시 켰는데 저는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얼굴이랑 지금 목은 다 깨끗해요. 저번에는 뭐 여기 지금 좀 꺼뭇꺼뭇하죠? 여기 목 주변이랑 목 뒤에가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난 3개월 동안은 그거는 괜찮았고 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팔목 이런 데가 심하고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손가락 보시면 이런데 여기도 심해요. 이렇게 손가락 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는데 손 이렇게 심하고 그리고 팔 뒤꿈치 이런 데가 엄청 간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좀 피딱지가 있죠? 그리고 또 심한 곳이 여기 어깨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가슴 그 브라 밑에 그 부분이랑 다리도 간지럽고요. 아무튼 지금은 가장 상태가 좋은 곳은 얼굴이랑 목. 사실 이 두 군데 빼고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아토피가 계속 있는 편입니다. 아토피는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나라에 오면은 저는 이렇게 수시로 그 로션을 발라줘야 되는 상황이고 로션만으로도 안 돼서 저는 그 로션이랑 오일이랑 섞어서 바를 때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상태고 지금 병원 예약이 있어서 무사히 주사를 맞으러 가보겠습니다. 우악! 저는 일단 병원을 다녀왔고요. 어찌나 추운지 갔다가 다이소 갔다가 뭐를 어디 갈 새도 없고 그냥 밥도 밖에서 먹기 싫고 해서 그냥 치킨 시켜서 와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가서 선생님 한번 이제 뵙고 주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얘기를 하고 주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혹시 주사에 부작용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부작용은 다른 환자분들은 따로 느끼시는 거는 뭐 안구 건조증 이런 거가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고 그 외에는 크게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기로 해서 오늘은 주사를 2방 맞고 왔습니다. 이렇게 팔 한쪽씩 하나씩 맞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후기에 주사 맞는 게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에는 그 주사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냉장 보관되어 있는 주사를 밖에 꺼내면서 한 50분 정도 기다려야 맞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 이러니까 바로 맞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냉장을 안 해두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와 있는 게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맞을 수 있었고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뭐 후기를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아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프다고 하면 진짜 아픈 거다. 그래서 제가 헐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어떡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주사 바늘이 아픈 것보다는 이게 용액이 들어가면서 빨리 넣으면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천천히 넣겠지만 아프면 말씀해달라. 더 천천히 놔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았는데 처음에는 막 좀 아픈 거예요. 근데 막 좀 아픈데 근데 약간 좀 초반에 한 5초 정도 아프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아마 천천히 이렇게 놔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제 체감상 한 2, 3분 놓은 것 같아요. 한 3분? 그 정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놔주셔서 나중에는 많이 안 아팠고 이쪽 왼쪽에 둘 때도 더 많이 안 아프긴 했었어요. 천천히 놔주셔서 그런지 오히려 그 주사 바늘을 뺄 때가 더 아팠어요. 네, 선생님이 그 스티커 같은 거를 찾으신다고 주사 바늘을 약간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 아팠어요. 아무튼 저는 배에 놓는 건 줄 알고 갔었는데 팔에 놨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안 아팠다.
그렇게 해서 주사를 맞고 제가 자가로 맞을 주사를 한 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장난감 주사처럼. 이제 이거를 싱가포르에 갖고 가서 2주 뒤에 자가로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자가로 맞으시는 분들은 약간 배에 많이 맞으시던데 그냥 팔에도 맞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케어 투유 이런 것도 주셨어요. 이런 보냉백, 저는 이거 보냉백만 받았고요. 여기 이렇게 긁어서 하면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주사 놓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처음 맞았을 때보다는 계속 맞으면은 점차 더 좋아진다, 효과가 더 있다. 그래서 약간 장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어도 1년은 맞아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제 뭐 심한 부분 이런데 아까 제가 동영상들 찍긴 했지만 그거랑 저 등 이런 데도 심하거든요. 그 등이랑 이런 어깨랑 팔이랑 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 경과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셔야 된대요. 주사가 아픈 것보다 아픈 걸 알면서도 빨리 받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 기다렸던 날이고 제발 저한테 효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7만 원이고 오늘은 2방 맞았고 이거까지 갖고 왔으니까 오늘은 총 21만 원을 내고 왔습니다. 따로 부작용은 크게 뭐 당연히 지금은 없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또 동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는 안 나갈 거고 이따 저녁에 공항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만 나가고 이제는 안 나가려고 해요. 밖에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에 돌아가 보겠습니다.